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평생을 살아온 배우자가 이제 와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감정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방송의 주제는 다소 무겁고 어쩌면 가슴 한쪽이 멍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바람피는 사람, 과연 고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단호하게 끊고 복수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물음은 제가 수십 년간 노인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외도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노년의 외도를 겪는 가정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혼은 못하겠고 참자니 속이 썩어가고 무시하자니 자존심이 짓밟히는 상황. 그 사이에서 수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년에 외도한 사람을 정말 고쳤을 수 있는지 혹은 그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현명하게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 복수법과 두 가지 고쳐쓰기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박영자 어르신의 사연에서 출발합니다. 박 어르신은 남편과 50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모진 세월 함께 견뎌냈고 자식 셋을 키워냈고 논밭을 팔아 자녀들 아파트 장만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70이 넘어서 마을 복지회관에서 만난 한 여성과 자주 점심을 먹고 산책을 다닌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속이 좁아서 그렇대요. 근데 그 사람 번호를 저장한 이름이 희망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박 어르신은 그날 이후 잠을 잘 수 없었고 밥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고생한 건 참아졌어요. 근데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니 내가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싶었죠. 이 사연은 단지 한 사람의 분노나 서운함이 아닙니다. 긴 세월을 함께 해온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 없이 흔들릴 때 사람이 느끼는 절망과 무력함이 그대로 담긴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가장 깊은 배신은 말이 아니라 조용히 떠나는 눈빛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외도는 말로 하지 않아도 몸짓 하나, 스마트폰에 저장 이름 하나, 동선 하나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배신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고통을 어떻게 지혜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음으로 박영자 어르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생각은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내가 너무 헌신하고 너무 희생해서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이 말은 노년의 외도를 겪은 수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외도는 때로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즉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참고 한 사람은 너무 많이 받기만 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외도를 이유로 모든 삶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박영자 어르신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복수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복수를 내 몸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하면 결국 내가 더 불쌍해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은 현명한 방식의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복수법, 모르는 척하며 존재를 드러내는 것. 어르신은 남편이 복지회관에 가는 날이면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집을 깔끔하게 치우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거울 속의 나를 먼저 보기로 했죠. 그러자 남편은 점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차려입어? 누구 만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박 어르신은 속으로 이렇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이젠 네가 불안해져야 할 차례야. 두 번째 복수법은 아예 말하지 않고 거리두기. 남편이 자신의 외도 사실을 감추거나 변명하려 할 때 박 어르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식사만 챙기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그 사람한텐 제일 무서운 벌이더라고요. 말로 싸우는 것보다 침묵은 훨씬 깊은 통찰을 줍니다. 남편은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스스로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복지회관을 가지 않겠다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를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어. 이 두 가지 복수법은 사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품위 있는 태도였습니다. 외도한 상대에게 소리치고 원망하고 물건을 부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정돈하고 존엄을 지키는 행동이 진짜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대방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에서 최대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복수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강한 사람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품위를 선택한다. 그 품위가 결국 나를 살리고 내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이끌어갑니다. 이번에는 복수 대신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즉 외도한 배우자를 정말 고쳐 쓰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다가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저 사람, 내가 평생 함께한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년의 외도는 육체적인 욕망보다 정서적 결핍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로 미워하지 못하고 되려 고쳤을 수는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심으로 배우자를 고쳐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외도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한 배우자를 더러운 사람, 무도한 인간, 끝난 사람이라 단정 지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그 순간부터 소통의 문은 닫히고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노년 외도의 많은 경우는 상대에게 새로운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라기보다 집안에서 자신이 존재감 없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늘 잔소리만 하고 남편은 늘 무뚝뚝하고 대화도 없고 감정 표현도 없이 그저 살아내는 관계가 되었을 때 밖에서 따뜻한 눈빛을 주는 사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도 결국 사랑받고 싶었던 결핍된 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마음이 갔는지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은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이해의 틈을 엽니다. 그 틈이 상대에게 부끄러움과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역할을 관계 안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에서 서로가 늘 같은 위치, 같은 말투, 같은 역할만 해왔다면 그 관계는 쉽게 마모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다시 짜는 겁니다. 남편에게 집안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거나 같이 문화센터를 다녀보거나 매주 함께 일기를 써보자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 부부는 남편의 외도가 발각된 후 부부 상담을 받으며 부부 영화 동아리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 편씩 같이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쓰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처음엔 어색했던 대화가 자연스레 이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관계는 기억을 지워야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억 위에 새로운 함께의 장면을 덧칠해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용서받기보다 기회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뿐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안고 다시 그 사람과 손을 잡는다는 건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있다면 그 관계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고쳐 쓴다는 건 버린 걸 다시 주워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다시 길을 내는 작업입니다. 철학자 파울 틸리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다. 이번에는 이런 복수와 회복을 거친 후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운 어르신들이 감동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외도라는 커다란 상처를 겪은 후 그것을 복수로만 마무리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거나 자기 인생을 다시 세운 분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전남 광주의 김도연 어르신은 상처 위에 품위를 세우는 법을 몸소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남편이 73세 나이에 한 요양보호사와 감정적으로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땐 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이 사람 밥하고 빨래하고 자식 낳고 시집살이도 다 감당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모르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게 그냥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하지만 김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날 가족 사진이 들어간 앨범 한 권을 남편 밥상 옆에 펼쳐두었다고 합니다. 거기엔 자식들 돌잔치, 부부가 함께 웃던 젊은 날, 김 어르신이 병원에서 누워있던 남편 손을 꼭 쥐고 있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한참을 앉아서 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내가 미쳤었나 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한 번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서로 말도 없었지만 몇 주 지나자 예전엔 하지 않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오래 당신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 것 같아라고 했고, 김 어르신은 이제라도 같이 앉아주는 게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상처는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따뜻한 손을 얹어주면 다시는 그 자리가 아프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대구에 사시는 83, 배정의 어르신이십니다.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하여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난 어르신은 노인 대학에서 만난 한 남성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배 어르신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들과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크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싶었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쉽게 기대고 싶었던 내 마음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배 어르신은 그 실패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비로소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 감정을 관계에 쏟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내 마음 일기를 쓰고 동네 도서관에 있는 문학반에 참여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다독이며 정서적 평온을 되찾았고,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작은 강의도 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나 자신은 나를 배신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내가 다시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외도라는 커다란 파도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품위와 존재감을 지켜낸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복수나 질투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자기 삶을 다시 붙드는 길이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다. 하지만 희망은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배신과 상처의 순간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희망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외도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외도를 겪는다는 건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깊은 배신을 당하는 일이기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두 어르신의 이야기가 말해주듯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안고 어떻게 회복하며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이 출발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외도의 충격은 결코 회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마음이 무너졌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괴로운가? 배신 그 자체인가?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건가? 아니면 이 나이에 나를 떠날까봐 두려운가? 그 감정의 본질을 마주해야 비로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둘째, 고통을 감정으로만 머물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전환하십시오. 감정은 그대로 두면 곪고 번지고 결국 내 삶 전체를 잠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작은 일이라도 내 손으로 움직이는 행동이 삶을 다시 붙잡는 끈이 됩니다. 산책을 시작하거나 정리정돈을 하거나 한 끼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리거나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한 어르신은 배우자의 외도 이후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채소로 자기만의 식단을 짜며 몸과 마음을 가꾸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딴 데 정신 팔려 있어도 나는 나를 놓지 말아야겠다. 그 말이 그분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셋째, 말을 아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하십시오. 노년의 외도를 겪고 나면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그 사람에게 비난도 하고 싶고 후회도 들추고 싶고 자식들에게도 알리고 싶고 때로는 이혼을 선언하고 싶은 충동도 듭니다. 하지만 모든 말을 해버리면 남는 건 더 깊은 분열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침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서로가 조금은 숨을 돌린 다음 단 한마디 가장 진심 어린 말부터 꺼냅니다. 나는 그 일이 지금도 아프다. 하지만 그걸로만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용기도 내 안에 조금은 있다. 이런 말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람에게도, 관계를 끝내더라도 존엄을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도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넷째,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다시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외도를 당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내가 여자로, 남자로 끝났다는 뜻인가? 하지만 아닙니다. 상대의 선택은 그 사람의 내면의 결핍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살며 가정을 지켜냈고 자녀를 키워냈고 참고 이겨내며 자신만의 삶을 버텨낸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철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어둠을 직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인식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상처는 어쩌면 삶의 끝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깊은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마무리하며 외도 이후 어떻게 평온과 품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외도가 남긴 상처와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아무 말 없이 마음속으로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 속에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시간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진짜 중요한 것, 즉 외도 이후에도 내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외도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고통을 겪는 여러분은 그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 애쓴 존엄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두 번째, 외도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묻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외도를 통해 관계를 되살린 분들도 있었고 혼자의 삶을 택했지만 더 평온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남의 눈치가 아닌, 가족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걸어가십시오. 세 번째, 이제는 마음을 돌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동안 배우자를 돌보느라, 자식 챙기느라, 이웃 눈치 보느라 정작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산책, 나를 위한 밥상, 나를 위한 대화, 그런 것을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하루에 5줄이라도 마음을 쓰는 일기를 써보세요. 혼잣말이라도 오늘 수고했다. 이렇게 자신을 다독여 보세요. 그 작은 일상이 여러분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네 번째, 복수도 용서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망하게 하겠다는 생각, 아예 모른 척하고 살겠다는 결심,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그 결심이 여러분의 삶을 더 망치게 해선 안 됩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내 삶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고, 진짜 용서는 내 삶을 다시 평온하게 만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신이 된다. 그 관계가 때로는 상처로 돌아올지라도 그 안에서 자신을 지켜낸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방송이 지금 아파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비슷한 이야기 혹은 공감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닿길 바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누군가의 아픔을 다독이고 함께 살아갈 길을 찾아가는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전문 상담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를 아껴주시고 평온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